반갑습니다. 워글워글 세상. 오늘은 일본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기사는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의 민신페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글을 바탕으로 발표된 기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중국 경제 비효율화가 지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제목을 다루고 있는데, 중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뛰어나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그리고 이 미국이 무역과 첨단 기술에 있어 가지고 디카플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3년 전에 타계를 사망을 한 이 미국의 유명한 애널리스트로서 미국의 국방성에 근무했던 앤드루 마샬의 그 통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사를 잠시 보면은 3년 전에 타계한 이 앤드루 마샬은 미국의 국방성에 약 한 40년간 근무했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워싱턴에서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8명의 그 미국 대통령을 섬긴 아주 전설적인 애널리스트인데요. 미국의 그 주요 전략에 아주 많은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중요한 것은 이 소련 경제, 지금은 소련이 해체됐습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소련 경제의 그 비효율성을 간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거의 간파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의 지적에 의해 가지고 이 미국이 군비 확장에서 소련을 압도함으로써 냉전을 이겨낸다는 그러한 이 마살의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그 당시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마샬은 7년 전에 국방성에서 은퇴했고 3년 전에 타계했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을 이기는 그런 전략에도 공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그런 기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이 대치하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이유는 중국이 소련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소련의 경제 규모는 이 피커 절정기에 있었을 때도 미국의 약 한 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약 한 70%에 달하며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의 차이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소련의 경우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완전히 고립된 공산당 순회로부터의 지령 의거해가지고 수립되는 그런 이 플랜드 이코노미 지령 경제를 할까요? 개입 경제를 할까? 이거하고는 다르게 중국은 이 민간 부분이 글로벌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와 이 효율성이라는 이 중국이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은
이 군비 확장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과 이렇게 함께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미국의 이 미국이 마살 전략을 중국에 응용하려면은 적용하려면은 중국의 경제의 비효율성을 어, 비효율성이 아니라 효율성을 저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이라는 그 우위성을 제조업에서 가지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중국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이 구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이 첨단 기술이랄까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구미 뭐 미국과 유럽의 선진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그 전략은 이 두 가지 약점을 파고 들고 있습니다. 무역에 있어가지고 디커플링,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말 쓰죠. 뭐 분단, 그죠? 분단. 디커플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제조업에서 이 중국의 그 우위성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등으로 구미 시장에 대한 액세스, 구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은 이 중국의 공장은 폐쇄되거나 아니면은 이 공장이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제조업은 이 규모의 경제라는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이 뛰어나지 않는 이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의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냉전 체제다 이렇게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미중 간의 이런 냉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중국은 이 구미의 첨단 기술을 아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기술적인 뭐랄까 자급자족을 그 목표로 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의한 자국 기술의 개발에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무역과 이 기술의 디커플링은 그 자체가 강력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효율 그 자체를 저하시키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 원리에 의존하면은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 정치 보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 경제 효율을 올릴 가능성이 낮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코스트를 도외시하고 경제 안보를
우선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는 내용도 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지난 11월 12일에 발간된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걸 한번 동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이 기, 기기가 잘못 작동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중국 정부는 뭐 최근에 민간 기업을 단속하는 한편 이 공산당이 신뢰하는 국유 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이 국가 관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것은 전환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의 디커플링, 기술의 디커플링, 그리고 또 중국의 친국가적인 그런 경제 정책은 중국이 향후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의 동맹국가의 군비 확장 경쟁에 자금을 공급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냉전은 중국과 미중 간의 이런 신냉전은 이제 겨우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미국은 이기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 기사에 또 적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중국의 도전에 대해 이 경고한 앞에서 소개한 이 앤드류 마샬의 통찰이 다시 입증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사에서 마지막에 또 어떻게 쓰고 있냐니까 이 중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금물이다 하면서 3기째에 접어든 이 시진핑 정권은 지금까지 의 이상으로 경제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하는 것이 이 기사의 민신 페이 교수의 주장인데요. 이러한 견해를 지닌 사람은 적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신냉전에 이기기 위한 전략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견해에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내용도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과 유럽과의 하는 이 무역에 있어서의 디커플링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지난 몇 달 전에 독일의 숄츠 총리가 대기업의 CEO들을 함께 중국을 방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이 나라들의 경제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로벌하게 이 전개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중국의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 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대중 전략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의 저력을
이 가속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첨언하면서 이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현재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그 중국과 함께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무역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